그 맨날 화염병이나 던지고 있을 것 같은 프랑스도 한 1.5% 이상 성장을 했어요. 꼴찌 여기 나와 있는 국가 중에서 누구냐? 이게 1년이 아니에요. 3년 동안에 0.3% 정도 성장한 거예요. 말이 정체지 정체도 아니죠. 그럼 이제 후퇴된 거죠? 완전 후퇴되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제 독일을 되게 모범생, 무슨 일이 있어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렇죠, 국가라고 그렇죠. 하지만 독일이 90년대 후반 이후에 한 25년 만에 다시 한번 위기 국면으로 독일병 또 도졌습니까? 뭐 독일 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함께 전해 들어보죠.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입니다.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를 또 가봅니까? 오늘 시계를 한 10년 전쯤으로 돌이켜 보면 10년이요? 네, 예. 뭐 10년보다 더 됐겠다. 2013년, 2년? 한 10년? 2010년? 2010년쯤. 예. 네. 2010년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때 2010년이면 제가 한참 미국 갔다 올 그 시점인데요. 그 시점에 이제 세계 경제로 보면 가장 큰 금융위기 이제 한번 터지고 나서 그 여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유럽 그렇죠. 유럽 재정 위기 남유럽 피그스 뭐 이런 거 등장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보면은. 그때예요. 예. 그때 이제 당시에 독일 신문 이제 빌트지라고 하는 이제 꽤 부수가 많은 이제 이런 지가 있는데 이 빌트지가 그리스가 이제 돈 빌려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니들은 섬을 팔어. 에게의 수많은 섬들 있잖아요. 아주 휴양지 좋은 섬들. 아크로폴리스도 팔어. 그래서 니들끼리 그 다 팔아가지고 해야지 왜 손을 벌리고 앉아 있어? 니네 맨날 이게 먹지 저거 먹지 포퓰리즘 하다가 돈 없으니까 이제 돈 빌려달라고 그러냐? 이제 이런 그렇죠. 예, 아주 비아냥거렸죠. 그런데 이제 시간은 참 지나가지고 이제 2023년이 됐잖아요. 네. 이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의 장관을 하던 양반이 이제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제 X를 날렸다고 그래야 되나요? XX. 예, 뭐라고 하냐? 독일한테 날립니다. 독일 섬을 팔아서 니들이 빵꾸난 재정을 메워라 이렇게 트윗을 날립니다. 독일이 지금 재정이 빵꾸 났어요? 재정이 빵꾸가 나서 지금 이제 허겁지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의 이제 복수. 그리스가 놀리는 독일. 예,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일은 아무리 부자가 망해도 3대 간다고. 네. 독일은 그래도 탄탄하지 않겠습니까? 독일 요즘에 되게 위기예요. 예. 얼마나 위기인지는 당장 요 사진 한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보면은 GDP가 2019년 4분기 코로나 직전서부터 2023년 이제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한 3년 반 정도를 이제 누적시킨 거예요. 몇 퍼센트나 성장을 했나? 세계 이제 사기 캐릭터 이제 미국은 거의 6% 이상을 성장을 했죠. 네. 캐나다, 이탈리아, 유로존도 한 3%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 안 한다고 하는 일본도 3% 정도. 네. 그 맨날 화염병이나 던지고 있을 것 같은 프랑스도 한 1.5% 이상 성장을 했어요. 꼴찌 여기 나와 있는 국가 중에서 누구냐? 이게 1년이 아니에요. 지금 3년 동안에 그렇죠. 3년 동안에 0.3% 정도 성장한 거예요, 보면은 독일이. 예. 야, 독일은 그냥 사실 말이 정체지 정체도 아니죠. 그럼 이제 후퇴된 거죠. 완전 후퇴되는 거죠. 후퇴하고 물가 올라가고 거죠.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많은 분들은 이제 독일을 되게 모범생. 무슨 일이 있어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국가라고 하지만 독일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90년대 후반 이후에 한 25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제 좀 위기 국면으로. 독일병 또 도졌습니까? 독일 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기업들이 투자를 다 지금 줄입니다. 독일 기업들이? 네, 독일 기업들이 다 투자를 줄여요.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독일 기업들이 이제 투자 이제 계획인데 여기는 2020년 줄어든 거는 당연한 거죠. 코로나 때 이제 확 떨어졌으니까 쫙 올라왔는데 그러면 대략 0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를테면 리테일 소매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도 밑으로 막 쭉 떨어지고 있는 거고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투자가 0이에요. 0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하거나 안 하거나 늦추거나 이런 상황인 거죠. 독일 배우자는 그렇게 많은 방송에서도 엄청나잖아요. 엄청나게 나왔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 문제만이라고 보기엔 참 어렵지만 사실 제일 눈에 잘 띄는 건 뭐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 제조업 국가잖아요. 네. 제조업 국가를 떠받치는 것 중에 하나는 에너지 전기 가격인데 이게 지금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가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독일의 산업 부문이 부담하는 에너지 가격은 이제 미국이 부담하는 가격, 그다음에 중국이 부담하는 거에 2배 이상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트럼프 그렇죠. 트럼프 이야기할 때 미국 에너지
트럼프가 이야기한 게 사실은 일정 부분은 맞는 게 그런 거죠. 지금. 에너지를 싸게 해야만 산업이 살 수 있다. 예. 맞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독일 전체에서 그러면 제조업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부분만 그래도 어떻게 좀 투자해볼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지 나머지 부분들은 다 투자를 축소 안 하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GDP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아마 마이너스 0.5% 성장?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아까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지난 3년 정도 해서 이제 한 0.3% 정도 성장했는데 네. 올해까지 다 포함시켜버리면 다 까먹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2년 연속.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이너스 0.5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유, 그거 크죠. 저희가 예전에 한번 IMF 때 겪어보니까 이건 정말 다시 겪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때가 우리 마이너스 좀 그렇다고 뭐 마이너스 20% 이렇게 간 것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한 뭐 4, 5% 정도? 맞아요. 네, 딱 한 번 했는데도 완전히 그냥 확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2년 연속이다 그러면 다른 거죠. 이에 비해서 프랑스는 1% 이상 우리 아마 성장을 할 것 같고. 아까 이제 자동차 부분 잠깐 이야기했는데 사실 독일도 지금 자동차 부분이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폭스바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2026년까지 100억 유로 이상의 원가 절감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예, 비용 절감에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 비용은 높고 생산성은 낮고 그다음에 전기차 부분에 투자는 했는데 여기서 경쟁력은 안 생기고 그러면 일단 허리띠를 졸라매서 원가 경쟁력을 갖춰야 버틴다. 근데 사실 비용 절감이라는 건 어디서 하겠습니까? 뭐 다른 거 힘들고 인력 줄이겠죠. 뭐. 그렇죠. 사람을 줄여야 되죠. 네. 그래가지고 이 폭스바겐의 이제 전 CEO가 이제 지난 여름철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독일에서 이제 폭스바겐이 독일 내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29만 명이나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3만 명은 잉여다. 잘라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결국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래요? 예, 이게 이제 그냥 툭 던진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 옷벗을 각오하고 일단 시그널을 던져야 이제 뭔가 이야기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뭐 독일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정부도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노사 협의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력 감축은 당연히 이제 합의 사항이에요. 합의 사항인데 이 몇 년 전에 2029년까지 일자리는 보장된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예요. 2029년까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그때 약속이고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안 돌아가는데 전기차 지금 막 중국에서 밀려 들어오고 한국차 막 미제차 들어오는데 이제 아마 꽤 복잡한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독일이 이제 뭐 석유화학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반도체 부분에 요즘에 되게 많은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독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일 지도에서 보시면 동독 지역, 이 뭐 드레스덴이나 요 작센 요 지역 쪽이 독일에서는 그래도 전자산업이 좀 강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다가 지금 그 글로벌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보조금을 막 펑펑 질렀습니다. 이제 인텔이 300억 유로 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99억 유로 독일 정부가 독일 정부가 그러니까 전체 투자 비용의 3분의 1 우리가 보조금을 지불할게. 우리 공장 세워주면 그렇죠. 우리도 도와줄게. 뭐 그렇게 하죠 많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TSMC도 이제 지금 한 100억 유로 정도 투자를 하는데 여기는 50억 유로 지원. 절반. 예, 절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보조금이라는 건 결국 세금이잖아요. 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독일 그 재정 주머니가 갑자기 지금 구멍이 나가지고 GDP 이렇게 떨어질 정도면 뭐. 그건 그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돈을 지금 못 쓰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쓸 수 있는 돈을 못 써요? 네. 뭐 어떤 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독일은 어떤 나라입니까? 법의 나라잖아요. 독일의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폭탄을 던졌습니다. 어떤 폭탄을 던졌냐면은 독일 정부가 이제 이 예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예산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매년 예산과 관련된 법이에요. 그 해당 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네, 통과시켜 놨는데 2021년에 통과시켜 놓은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위헌 판정을 때려버린 거예요. 보면은. 21년? 예. 다 지났잖아요. 지났죠. 그런데 이제 그때 지난 예산안인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조용히 숨어가지고 돈 주머니가 저렇게 있었는데 이 현재 독일의 이제 야당인 이제 체데우, 뭐 기민당, 그다음에 체수, 기사당, 기민 기사 연합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얼마 전에 이걸 제소를 했거든요. 이거 위헌 아니냐? 돈 주머니 따로 차고 있는 거, 라고 했는데 맞아 위헌이야라고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려운 이야기 빼놓고 말하면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야 예산이라는 거는 그에 다 써야 되는데 2021년에 쓰겠다고 해놨는데 못 쓴 거를 옆 딴주머니로 돌려가지고 22년, 23년까지 계속 쓰겠다고 쓰고 앉아 있는 거는 이거는 아니지.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 쓰겠다고 결정했던 당시 그 법안은 무효.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2021년에 코로나가 이제 계속 심하니까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긴급 예상을 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했는데 600억 유로 정도가 남았어요. 네. 왜냐면 이제 그렇잖아요. 막 급하니까 막 돈 일단 돈을 막 모아놨는데. 확 했는데 너무 많이 지르는 거죠. 근데 막상 해보니 뭐 서류 심사도 해야 되고 누구한테 돈 줘야 되는지 판단도 좀 해봐야 되겠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다 지났는데 600억 유로 남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이 독일 정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를 에너지 및 기후 기금이라는 이제 기금이 원래 있었는데 네. 여기다 밀어넣은 거예요. 예, 정식 예산은 아니지만 특별 연방 기금이라고 원래 있던 기금에다가 이 돈을 확 밀어넣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계속 쓰겠다라고 네. 한 거죠. 이제 보면. 그게 이제 헌재에서 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이거 위헌. 아. 이렇게 때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독일 정부는 저 600억 유로를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인텔에 99억 유로, TSMC에 되는데. 50억 유로 이렇게 올해 다 쓰려고 생각을 딱 해놨는데 갑자기 그 돈 주머니에서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또 안 갈 거 아니에요, 회사들이. 만약에 이제 내가 100억 유로를 투자를 하는데 50억 유로를 보조금 준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네. 보조금 당분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땅 사고 뭐 하려고 했으니까 다시 생각해 보야 될게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보면. 예. 그러니까 당장 600억 유로 지금 지출도 안 되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기금을 이제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독일 정부 계획에서는 지금 이 기금이 딱 600억 유로만 남아 있던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원래 있던 것까지 합해가지고 한 1,700, 한 70억 유로를 네.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이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도 육성하고 그 다음에 노후된 뭐 아우토반도 고치고 철도도 다시 놓고 네. 학교도 이제 개보수하고. 그러니까 독일이 그 동안에 인프라 투자를 되게 안 하는 나라로 꼽혔는데 이거를 3년 동안에 확 돈을 부어 넣어가지고 바꿔놓겠다라고 네.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일단 위헌 빡 때리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 정부가 돈도 못 쓰고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 난감한 상황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장관이 그러면 섬 팔아서 조달해. 독일에 그때 섬이 어디 있어? 있긴 있어요. 독일 북해에 이제 또 독일 사람들 잘 가는 몇몇 섬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 팔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뭐 독일 정부도 어쨌든 뭐 국채 발행해갖고 네. 뭐 급한 대로 좀 이렇게 예산 쓰고 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은 이제 빚을 싫어하는. 독일이요? 네, 독일은 정말 빚을 내기 싫어하는. 옛날에 그 빚 냈다가 아주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야? 이거는 미국 애들이 흥청망청 빚내서 하다가 족골아지 난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헌법을 개정해 버립니다. 네. 뭐냐면은 국가가 질 수 있는 부채의 상한은 매년 그의 GDP의 0.3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못을 딱 박아버려요. 법으로. 법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적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의 GDP의 전에 GDP의 이제 0.35%까지가 상한선이에요. 어떤 정부 들어서 어떤 정책 펼쳐질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법으로 정해놓고 헌법에다 박아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이제 주정부들 같은 경우는 주정부는 이 당시에 같이 이제 끌려 들어간 거죠. 절대 적자 재정 금지, 흑자 재정은 가능. 그래요. 네. 스스로 너무 발목 묶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유는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독일이 1990년대 초반에 통독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채를 많이 내서 동독 지역 재건 사업에 나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가지고 10년 동안 한 거 다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털어보니까 야 이게 무슨 재건 사업이야? 이건 도대체 왜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쓸데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막 들어간 거예요. 보면은 독일도 그런 게 좀 있군요.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다 이제 끼워넣기 한 거죠. 이제 보면 쪽지 예산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이건 정치인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여론이 이제 확 팽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논리가 국가라는 존재는 제한을 안 걸면 계속 지출을 늘려나가는 본능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라고 그래가지고 2009년에 이렇게 팍 박아놓은 거죠. 근데 이제 2012년에 2010년 이후에 이제 재정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독일은
재정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독일이 뭔가를 해주면 문제 없을 거야라는 안심으로 사실 유로존을 다 떠받친 거죠. 역할은 했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뭐 지난 한 10년 동안은 독일이 진짜 역할을 톡톡히 했죠. 그렇죠. 그래서 메르켈 총리 시절에 이제 균형 예산 딱 이제 지출과 수입 지출을 맞춰가지고 균형 예산 편성하면서 경제 성장도 잘하고 그다음에 세수 증가도 하고.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보면은 이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60%. 그러면서 또 뭐 유로존에 뭐 돈 낼 것도 많이 내고 큰 형 역할을 잘한 거잖아요. 잘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갔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빵 터졌던 거죠. 자, 코로나가 여러 가지 바꿨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독일이 2009년에 헌법에다가 0.35%로 딱 박아놓긴 했지만 네. 야 전쟁 나면 어떡하지? 천재지변이 나면 어떡하지? 운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실 그렇잖아요. 네. 여진을 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단 예외 조항을 둡니다. 전염병, 전쟁 등 비상사태 시는 이 0.35% 규정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봐줬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정부가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20년, 네. 21년, 22년 3년 연속으로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고 돈을 이제 0.35%를 넘게 쓴 거죠. 네네. 어,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썼으면 괜찮은데 이제 챙겨놓은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으로 이제 600억 달러. 예, 딴 주머니로 딱 밀어놨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동안에 매년 이렇게 막 쪼들리게 쓰다가 그냥 통 크게 팍팍 쓰니까 너무 좋은 거고. 야 이거 좀 쟁여놨다가 나중에 더 쓰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산을 담당하는 관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모아놨다가 작년에 이제 에너지 가격 막 급등했을 때 요긴하게 꺼내 쓰기도 하고 보조금도 주고 이제 했던 거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뭐 협의의 여지도 없어요. 그냥 위헌.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을 이제 그걸 쓴다 생각하고 만들어놨는데 네.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큰일 났네. 네. 그러니까 2024년 정부 예산 자체가 붕괴해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독일에 지금 여기 이제 총리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숄츠 총리가 네. 이제 있죠 보면은. 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결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숄츠 총리 같은 경우는 원래 재무부 장관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그 부채 싫어하고 이 차입 되게 안 하고 빚내는 거 되게 싫어하는 양반인데 이 코로나 때 이 양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독일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이제 바주카 프로 그냥 돈을 막 팡팡 씁니다 보면은. 그래서 네네. 1,560유로의 부채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유동성을 막 지원해 주고 여기다 더 얹어 가지고 1,300유로를 더 얹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한 2,900유로, 한 3,000억 유로 가까이를 네. 3년 만에 이제 부채로 끌어와 가지고 이제 경기 부양을 막 시킨 거죠, 보면은.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경제 안정화 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2,000억 유로 규모의 이제 이거를 집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2022년까지 300억 유로밖에 못 쓴 거예요. 2천억 유로 가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남는 거를 또 다른 기금에다 이렇게 넣는데 왜 이게 여기 돈을 못 써? 이거 우리나라 가서 좀 배워야 되겠네. 우리나라도 돈 쓰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추경을 편성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국민들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추경 편성하면은 공무원들 돈 쓸 일이 있으니까 좋지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부처는 막 그때서부터 머리 쥐어 뜯습니다. 왜요? 추경인데.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다고요? 쓸 건이 잘 없어요. 왜냐면은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한 방에 써야 돼요. 추경이나 보통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한 방에 돈을 확 밀어넣어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올해, 내년, 내후년에 계속 앞으로 늘어나는 것들은 가면 예산당국 기재부한테 다 잘립니다. 일회성만 써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자잘하게 뭐 이를테면 나한테 예산이 1조 원이 왔는데 이거 50억짜리 뭐 30억짜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못 해요. 사실은 사람은 제한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이쁨 받는 사무관은 누구냐? 그냥 우리 예산이 갑자기 1조 원이 더 생겼어. 이럴 때 그냥 쓱 들이밀었는데 6,500억짜리 한 방에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안을 갖고 오면 정말 귀여움 받죠 보면은. 아끼는 것보다 더 귀여움 받는구나.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쓴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담처럼 말했지만 보조금 준다라고 했는데 보조금 줄 대상이 누군지 또 서류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돈 나눠준다고 해도 나눠줄 집행을 어떻게 누가 할지도 정해야 되잖아요. 뭐 카카오톡을 송금할 수도 없고 시간이 걸려요. 우리도 예전에 소상공인 그 한다고 그랬을 때 원래 기구가 있었지만 거기 계신 분들 뭐 석 달 열흘 정말 철야했거든요 보면은 독일 사람들은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제대로 못 쓴 걸 딴 데 집어넣는 바람에 하여튼 여러 개가 꼬여버렸군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보면 한 2천억 유로 정도를 이제 향후 이제 쓸 계획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숄츠 총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일단은 편법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지금도? 예,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기금 같은 걸로 싹 쓸 수 있으니까. 그럼 0.35%가 없으니까 초과되는 분량 저거 다 다시 본 예산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저거 다 쓰자. 라고 일단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정프로님도 우리가 비상 상황인가? 그렇게 하긴 너무 억진데. 그런데 이거 보면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요? 이 그래프 투자가 꼬라박고 있고 투자의 비상 상황이. 그다음에 지금 이제 3년째 지금 마이너스 성장 이제 코앞에 있고 이거 비상사태 선언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인플레이션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네네. 뭐 기업들 떠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자라고 사실은 하는 게 맞아요.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집권 여당 내에 이 지금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자민당 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는 원래부터 불만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편법으로 가는 게. 여기 좀 약간 아껴 쓰자는 주의군요. 그렇죠. 예, 여기 보수적인 이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은 불만이 있었는데 그래도 집권 여당 우리 같은 편이니까 꾹꾹 참고 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딱 던지니까 그거 봐라. 내가 그럴 것 같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보면은. 예, 이제 이런 입장이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집권 연립 연장의 이제 한 축을 담당하는 녹색당은 자 이참에 0.35% 없애버리자. 헌법을 바꾸면 되잖아. 굳이 그 0.35에 왜 우리 매달리고 있냐? 그렇죠. 지금 이게 이 상황 봐라. 이 지금 이 투자는 꼬라박고 있고, 지금 GDP는 마이너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헌법 규정에 막혀가지고 지금 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못 써가지고 이거 집행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게 사실 쉽게 결론이 날 상황은 아닌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 정치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심초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이제 그리스는 꼴 좋다. 근데 독일은 약간 뭡니까 이민자 문제 뭐 이런 게 지금도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지금 슐츠 총리 이전까지 보면 투자를 메르켈 총리 시절에 너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SOC 투자나 이런 걸 너무 안 해가지고 이게 SOC 투자를 안 하면 물가도 안 올리고 뭔가 재정도 이제 복지나 이런 데 잘 쓸 수 있으니까 좋은데 항상 청구서는 날라와요. 적절할 때 쓸 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변화를 위한 투자가 안 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도 제일 늦고 뭐 인더스트리얼 4.0 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늦게 된다. 그래서 이제 독일도 2015년 이후부터는 이제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현재는 이제 EU 평균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는데 누적으로 안 해놓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바주카가 아니고 정말 한 155mm로 쏴가지고 한 몇 년 팡팡 써가지고 이거를 나라를 한번 이제 바꿔놓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돈 쓸 거 너무 많거든요. 디지털 전환해야죠. 기후변화 대응해야죠. 에너지 문제 저거 해야죠. 전기요금 어떻게 해야죠. 해야 되는데 거기 쓸 돈이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걸 지금 다 못 쓰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저 사업을 안 하든지 저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을 다 날려야 돼요. 근데 다 지금 너무나 급한 돈들이 다 여기저기 예산에 여유 있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보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은 매우 어려운 매우 어려운 상황 진퇴양난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옆 나라인 바로 프랑스하고 요즘에 참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또 겁 없이 또 그 빚을 마구마구 내가지고 팍팍팍팍 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지금 독일보다 훨씬 높은 GDP 성장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달성한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자력 발전 뭐 더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독일 기업이 멀리 가긴 무서우니까 지금 프랑스로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독일에서 프랑스로요? 네. 프랑스도 쉽지 않을 텐데. 아닙니다. 생각보다 프랑스가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화염병 여전히 날아다녀도 공무원들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 예, 인허가도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EU의 이제 전력요금 이 제도가 개편이 되면 이제 굳이 오지 않아도 이제 프랑스 프랑스 전기 이렇게 쓸 수 있죠. 보내서 따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찍어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이 지난 20년 동안 녹색 에너지 전환 열심히 잘 해왔는데 인류의 어떤 미래를 걸고
지금 이제 결정적인 이제 장애물에 봉착을 한 상황인 거죠. 보면. 이렇게 저 고등학교 3년 내내 이렇게 전교 1, 2등 하다가 수능 확 망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딱 갑자기 봉착을. 수능 당일날 설사 나갖고 그렇죠. 시험 망치고. 지금 뭔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1교시 망쳤는데 아, 2, 3, 4교시 이제 지금 다시 힘을 차리냐. 차리느냐 어떻게 되느냐의 아, 지금 상황인 거죠. 네, 옆에서 맨날 저 자습 시간에 놀던 애는 갑자기 막 부모 버프 받아갖고 지금 수능 열심히 좀 잘 치르고 있고 1교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이게 유럽은 재밌는 게 네. 프랑스하고 독일이 둘 다 잘 나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21세기 들어와서는 계속 독일의 시대였잖아요. 프랑스는 그렇죠, 계속 내려가고 저 나라 정말 뭐하냐 싶었는데 네. 이게 제 느낌에는 2016년, 17년부터 좀 슬금슬금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크롱이 오면서부터 어떻든 간에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제 점점 바뀌는 네네.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기업하고 싶은 분들은 한국으로 오셔도 괜찮은데 독일에 계신 분들, 네, 한번 우리 한국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간에 이 뭐 먼 나라에 이제 뭐 강 건너 불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도 이제 부채 문제도 있고, 네네네. 또 쓸 곳 많은데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독일 이야기가 그렇게 남 이야기처럼만 그러네요. 느껴지진 않는 거죠. 예. 자, 오늘 독일, 유럽의 정말 우등생, 모범생이었던 독일이 예, 지금 그리스한테 이제 비아냥거리는 대상이 조롱의 되고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께 전해 드렸고요. 하여튼 어느 나라하고 뭐 끝도 없이 뭐 잘만 나가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걱정스러워요. 독일이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이슈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름 이제 극우 정당 뭐 이런 데 확 뜨죠. 지금 AfD 같은 경우가 이제 2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연정이 붕괴하고 다시 선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쟤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독일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지켜보면서 또 다른 변화들이 어떻게 포착이 좀 되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ETF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지원 사업이 3프로TV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리로 이제 수익 기금이 네.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지금 영상 요 밑에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데 링크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많이 이렇게 사주셔서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 구매는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